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성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게 발표되었어요. 네, 되게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뭐 전기차 뭐 이런 거부터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분량을 보니까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세금과 관련된 얘기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세금과 관련된 게 아주 많지는 않고요.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제목을 보면 신규 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임대인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 임대인이 어떤 임대인이고 누가 해당이 되느냐 이런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네. 공공성 준수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생 임대인 뭐죠? 네,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마련했는데 읽어보자면 신규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 네. 해당합니다. 이 5%를 지킨 임대인을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상생 임대인이 근데 모든 집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1주택자에게만 대상이 되죠. 네,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게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심지어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면요.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에서 1년을 실거주한 걸로 해주겠다라는 거네요. 네, 원래 그 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신 경우에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거주기간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1년만 거주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꼭 거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임대료를 찬찬히 5%만 올리는 상생 임대인이 되어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또 기간은 네. 이게 뭐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발표된 21년 12월 20일부터 내년 말 22년 12월 31일 사이에 뭐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 계약하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기간 내에 집을 새롭게 사서 주택 임대를 개시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네, 왜냐면 새롭게 취득해서 처음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사실 기존 계약이 없잖아요. 네. 이 5%의 의미가 있으려면 기존 계약 대비 5%의 인상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신규로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갱신 만료하고 또 다른 임차인이 와서 계약을 하거나 네, 또 기존 계약이 뭐 6개월 만에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고 네.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다가 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나간다면 또다시 새롭게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되게 거창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앞으로 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년만 거주하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봤잖아요. 이게 진짜 실효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나? 네. 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변에 지금 이제 이 시점에 갱신 계약이 있으려면 최소한 임대차가 2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제 19년에 집을 산 분들이죠. 19년 샀거나 뭐 아니면 18년 뭐 이럴 때. 네네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거니까 최소 17년 이후에 집을 샀고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경우인데 그러면 그 17, 18, 19 요때의 보증금과 21년 현재의 보증금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2배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숫자로 가상을 해봤더니 뭐 그 당시에 6억 정도의 집이고 뭐 보증금이 3억 정도 있던 집 그리고 지금 시세는 9억이 됐어요. 9억 넘었겠지만 9억 넘었겠죠? 네. 됐고 보증금도 전세 보증금도 이제 그때 똑같이 3억이 아니라 지금은 적어도 5억, 6억은 됐는데 그러면 3억에서 5% 올려주는 3억 1,500 이내에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뭐 본인이 직접 거주를 그걸 할 선택할 거냐. 것이냐. 거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제 네.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집을 사실 때 계획을 이미 세워서 난 나중에는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들어가 살겠다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보증금 반환 계획도 있으셨을 거고. 네. 1주택인 사람을 집을 사는 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해라라는 게 사실 정책이잖아요. 네, 계속 그래왔죠. 네. 그러면 1주택인 사람은 당연히 들어갈 계획으로 샀을 텐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약간 의문이고요. 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 상생 임대인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 뭐 5%만 올릴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주택자에게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거니. 네, 네. 네. 뭐
참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걱정스럽다기보다 뭔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정책이어서 네. 저희가 설명드리면서도 아 이거 우리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분명히 이런 인센티브를 활용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또 주택과 관련된 세금도 있었죠. 네, 또 이거는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왔기 때문에 네. 많이 관심이 있으실 내용인데요. 월세 세액 공제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라는 건데요. 원래는 월세 세액 공제가 뭐 10%, 12% 세액 공제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율이 올라가죠. 10%였던 분들은 12%로 인상이 되고 12%였던 분들은 15%로 인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총고별 7천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이신 무주택자한테 적용되는 세액 공제인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엄청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요즘에 반전세도 있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상이 된다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번 경제 정책 방향에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이외에도 뭐 주거나 주택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임차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분쟁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는 사례집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사례집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그때그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